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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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현재 한영통역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죠. 마지막 방학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역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노트 테이킹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순차 통역은 노트 테이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들리는 걸 잘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희가 각자의 노트를 공유해 보면서 비슷한 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노트 테이킹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뭐가 많이 써있네요.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맞아요. 국제정치에 관한 스터디였는데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음, 봐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가요? 그쵸? 맞아요. 네. 저기 나토? 네. 그래서 제 노트 스타일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화살표를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decades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through decades거든요. 그리고 심볼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딱 봐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다채로운 심볼들이 많이 쓰여진 느낌이 드는데, 문단 내에서도, 한 페이지의 노트 내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보여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주셨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저렇게 줄 긋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네. 저는 한 문장이나 뭐 논리가 바뀔 때마다 저렇게 줄을 그어놔야 조금 음, 논리 구조를 잡기가 편해서 음, 문장마다 나누고 있어요. 문장마다. 음. 맞아요. 저는 근데 딱 문단 단위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조금 흐름이 바뀌는 부분?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 지을 수 있는 거에 맞춰서, 그쵸. 적고, 이렇게 줄 그어서 끄는 다음에 다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1학년 초 때도 교수님들이 아니요. 저렇게 나누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도 1학년 초에 화이트보드에 나와서 노트 한번 써보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그 나누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꼭 나눠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 노트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고, 그리고 통역을 할 때 이제 노트를 보면서 이게 한눈에 솔직히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흐름이. 그래야 저희가 끊김없이 통역을 잘 맞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우리가 전환을 해줘야 되고, 내용이 넘어가는지 이런 게 한눈에 저렇게 줄 같은 걸로 구분을 잘 해놓으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저 동그라미의 관역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거를 센터라는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당시에. 와, 이 중심 뭐 중심에는,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중심이에요. 저랑 비슷한 심볼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음, 저 혹시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게 하트인가요? UK 옆에 우와, 있는 거요? 맞아, 어딘지 보여요. 맞아요. 네, 하트? 맞아요. 하트를 경현님은 어떤 의미로 쓰시나요? 저는 저 하트를 보통 호프나 원하다 이럴 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랑한다 이런 걸로는 안 쓰고 뭔가 음,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저렇게 하트를 그려 놓는 편입니다. 지금 경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통역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일은 거의 절대 없지 없죠. 않나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쵸? 원한다, 뭐 하고 맞아요. 싶다, 약간 뭐 이런 거에 맞아요, 많이. 왜냐면 맞아요. 저도 그 하트를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으면 한다, 뭐 협진원. 아니면은 그쵸. 맞아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저 두 번째 칸에 저 갓이 너무 궁금해요. 갓 맞아요. 아, 저는 진짜요? 근데 네, 이게 너무 궁금해요. 무슨 심볼인가요? 저는 그 보통 정상들 이름은 거의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정상들 이름들을 쓸 때
저렇게 이니셜 위에다가 갓이나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P 아, 위에 저렇게 갓을 썼으면 푸틴이고 X 위면 음, 시진핑, Z는 음, 젤렌스키, 뭐 B는 바이든, T는 음. 트럼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잘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정해놓으면 음, 응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국제 지문에는 정상들이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볼을 맞아요. 해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음, 음, 지금 이 질문이 그 우크라이나 나토 얘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 UK로 쓴 거는 우크라이나인지 알겠거든요. 네. 그럼 음. 혹시 영국은 어떻게 쓰시나요? 같지 않아요? 저 영국은 GB로 씁니다. 아무래도 음,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관한 정세 이야기가 더 많아서 영국이랑 우크라이나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음, UK하고 영국은 GB로 쓰고 있어요. 음, 은호님은 음. 구분 어떻게 하세요? 그 국적은 다 한국어 에크로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영국은 이응 기획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음, 이응 키읔 리을입니다. 근데 음, 오, 급할 때는 UK로 쓰기도 해요.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웬만하면 나라가 많이 나오면 다 약어로 쓰는 것 같아요. 스페인이면 시읒, 음, 피읒, 이응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 만든 건 아니고, 막 급하게 그냥 노트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대문자 U에 소문자 K 이렇게 음, 쓰고, 영국은 대문자 U에 대문자 K 이렇게 그냥 쓰기 시작했던 게 음,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저 네 번째 칸에 네. 편지 봉투 하나와 네모가 하나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뒤에 거는 초대고요. 네, 제가 원래 있던 심볼은 아니었고, 저 노트 네. 테이킹 하다가 초대나 인비테이션을 다 쓰기에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바로 만들어서 썼던 심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초대장처럼 생겨서 그렇게 넣었고요. 앞에 있는 음, 심볼은 되게 자주 저도 쓰는데, 그 폴리티컬이나 뭐 폴리티션 이런 정치에 관련된 거는 저는 다 저 음, 긴 줄 위에 네모를 그려놓는 음, 음,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저 진짜, 위에 사람 인자를 그려놓으면 정치인이고요. 근데 네. 경현님은 되게 효율적인 심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바로바로 응용할 수 있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초대도 정말 순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순발력 있게 붙이실 수 있는 게 노트가 기호가 탄탄하게 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감사해요. 음, 제 노트에서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제 구분이 여기서 전혀 안 돼 음,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음, 어, 물론 통역할 때는 흐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나중엔 좀 시제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놔야 될 부분에서 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음, 맞아요. 시제뿐만이 아니라 그건 저도 되게 통역하면서 어렵다고 많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시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오, 화이트보드로 보여주세요. 저희 화이트보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 뭐 예를 들어서 음, 간단하게 음, 좋아요. 무브라는 동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음, 잘 안 써지는데 이렇게 무브가 있다 하면은 음, 무브 할 거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아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무브 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음, 무브 뭐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세모를 살짝 그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저도 시제를 하는데 저는 아영님이랑 조금 다르게 하는 건 그 체크 표시를 써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저는 현재면은 중간에다가 체크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과거면은 왼쪽에다가 하고 현재면은 오른쪽에다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아영님 해주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크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동사를 쓰고 현재면 가운데, 음, 미래면은 오른쪽에, 음, 과거면은 왼쪽에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음, 맞아요. 뭐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분을 하는 맞아요. 게 중요한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고 안심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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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거 말하는 심볼 맞죠? 네, 이거 맞아요. 동그라미랑 옆에 그게 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서 되게 음, 정치적인 지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누가 말했다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맞아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는 대화하고요. 응용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아마 저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ACK 써놓은 거는 아마 인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뭐 대화할 저 때는 저런 걸 많이 씁니다. 되게 직관적인 것 근데 같아요. 심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옆에 따끔하게 써놓을 수도 있어서 맞아요. 더 직관적이면서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그럼 저희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제 노트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A, B랑 BA랑 그러니까 한, 영 방향이랑 영한 방향 전략이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영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 전략은 최대한 듣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적는 게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한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하는데 뇌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좀 빽빽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 BA 방향이었다 보니까 제가 되게 덜 적고 중요한 정보만 많이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써요. 저는 노트를 웬만하면 일종의 트리거처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바로바로 연상이 날 수 있게. 그게 제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수업 시간 되게 자주 듣는 지적인데 그래서 내용이 세져요. 뉘앙스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그 트리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네. 특징이 뭔가 좀 전에 경혜님 걸 봤잖아요. 네. 보고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확실히 뭔가 글이 좀 적은 느낌이 좀 두드러지는 것 맞아요. 같고 보기 좋은 노트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편한 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저는 노트할 때 굉장히 날려 쓰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쵸? 좀 전에 경현님 거도 어느 정도 날려 쓴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은호님 거는 되게 또박또박 쓴 느낌이 있어서 들으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쓴다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못 써서 전략을 바꾼 것이에요. 날려 쓰는 거를 제가 제 스스로 못 알아보니까 최대한 메모리를 많이 쓰고 적더라도 제발 써먹을 수 있게 적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많이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동기분들마다 다른 게 되게 빨리 자기의 노트 스타일을 찾는 사람이 있고 좀 헤매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헤매는 쪽에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트를 하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꼭 많이 써야 될 필요도 없고 꼭 적게 써야 될 필요도 없다는 거를 2학년에 와서 깨달았기 슬펐습니다. 그 전에 진짜 많이 쓰는 거에 집착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노트가 속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정확해요. 그렇게 다 쓰려다 보면 오히려 들어야 할 걸 못 듣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2학년 들어와서 동시통역을 시작을 했지만 이 순차도 동시 못지않은 그 멀티 능력을 필요로 하죠. 맞아요. 저는 심지어 제가 한국인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BA로 하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만큼 BA가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어서 더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 영어를 듣고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정말 노트가 제 개인 소신 발언으로는 영한 방향일 때 노트가 잘 되면 통역도 잘 나오는데 노트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플 이펙트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거를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기 노트를 보니까 뭔가 제가 네. 쓰는 기호와 같은 기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요? 위에서 네, 뭔데요? 위에서 세 번째 칸에 P 이렇게 네. 있고 그 왼쪽에 점점점 네. 그거를 뭐라고 네. 쓰시는지 무슨 뜻으로 쓰시나요? 아, 저는 저게 수학 공부했을 때 갖고 와가지고 결론 이렇게 음.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여쭤봤어요. 왜냐면 저도 따라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결과도 뭐 이런 거 할 맞아요. 때 점점점 점을 3개 찍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반대도 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때. 왜냐하면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저기 조금 한 칸 더 내려오면 그 밑에 이렇게 쭉쭉 네. 코너에 그어져 있는 맞아요. 저거는 뭐죠? 우리가 항상 순찰을 하면서 새로운 지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종이에 여백이 생기는데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구분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 지문의 시작이라는 표시로 쫙쫙 긋고 시작합니다. 아, 근데 다들 그러면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위에 거랑 아래가 다른 지문이군요. 네, 다른 지문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꼭 다른 지문을 하지 않아도 순차는 항상 이제 일정 부분 연사의 말을 듣고 저희가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말을 맞아요. 듣잖아요. 이어서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저도 하는데 맞아요. 저는 지금 구분선 쭉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2줄 긋는 아예 2개로 이렇게 그렇게 긋는 음.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음.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저는 E에다가 동글뱅이를 쳐요. 아. 알파벳 오. E를 해놓고 동글뱅이를 치고 시작할 때는 S를 해놓고 동글뱅이를 쳐요. 신기하라. 그렇구나. 은호님은 근데 그럼 그러고 보니까 시작하는 거는 표시가 따로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끝만 표시를 하고 시작은 그냥 끝 했으니까 그쵸, 시작하겠거니라는 그쵸.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주 보이는 심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살표가 마주보고 네.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쟁일까요? 맞습니다. 충돌을 의미하는 걸로 음. 저도 쓰고 있어요. 서로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얘기하는. 그래서 음. 자유진영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 이게 충돌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저기에 인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에너지, 또 환경, 뭐가 있을까? 경제, 에너지, 그쵸. 환경, 경제 뭐 많은데 유럽.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무슨 뜻으로 쓰신 거죠? 이거 사실 emergency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쓰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저는 급할 때 일단 첫 단어만 써요. 그러고 첫 글자. 연상하게 일단 첫 글자만 쓰고 일단 이건 연상을 하자 하고 아래가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묻고 이렇게 내용으로 넘어간 그런 흔적입니다. 굉장히 그 기억에 의존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저는 저 소문자 E가 아예 에너지라는 심볼이어서 저는 대문자 E를 써요. 아, 에너지는. 저 대문자 네. E는 환경이에요. 와. 그 구분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UK, 저것도 우크라이나 같긴 한데 옆에 그림이 뭐죠? 저거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하는데 칼 모양이어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칼이요? 칼 들고 싸운다 해서 칼. 그래서 칼을 형상화해서 저렇게 그려놨어요. 화살표 저렇게 마주치는 게 충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칼은 전쟁이라고 하셔서 저는 저렇게 나눠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등과 무력 충돌은 맞아요.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구분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원래 다 같이 썼거든요. 근데 저 입학하고 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 심볼이 따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조해낸 심볼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저 Three Big Loss 사이에 있는 네모와 그 중간에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 이 네모를 하면은 뭐
지문 같은 거에서 뭐 4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3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하면은 그 네모 안에 3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three big losses라고 이 loss가 아니라 레슨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 3을 쓰려다가 안 되겠는데? 하고 급하게 그 레슨을 쓰다가 이것도 기억으로 넘겨 하고 1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기억이 엄청. 그래서 예측이 실패했다. 들으면서 찍었거든요. 이거 무슨 중요한 얘기 나오겠네 하는데 갑자기 교훈이라서 찍기 실패하고 내려간 심정입니다. 그러면 그 참고로 네네네. 오른쪽 그 칼럼에 맨 위에 연대 같음? 맞아요. 그래서 1, 2 맞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나열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거 현대 갈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소가 2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는 잠깐 한 템포 쉬고 뭐 there would be 2 key elements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1, 2 적고 한 다음에 그 위에 쓰는 방식으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 템포 쉬고 하면서 1, 2를 그려놨습니다. 그 구분선 위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구분선 네. 위에 아니에요. 이거 왠지 러시아인 것 같고 구소련인가? 맞아요. 그 뒤에 세모는 뭐예요? 맞아요. 이거 세모는 M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러시아과 구소련은 동일하다고 말하기에 어려운 바가 있다. 그래서 세모가 M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함축이 돼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표처럼 나눠놨어요. 저 아래를. 그 요소를. 되게 구조적이네요. 먼저 저는 세모가 변화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보고 러시아가 구소련에서 변화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변화는 이렇게 이렇게 슉슉슉 뭐라 해야 되지? 스파이럴 표시? 저 이렇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변화 그렇게 그래요? 써요. 그렇게 쓰고 세모는 저도 애매하다는 의미로 쓰는데 만약에 제가 저 지문을 들었다면 같지 않다 부등식에 이제 같지 않다 구소련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긴 해요. 다 각자 쓰는 그것도 방식이 너무 좋은 것 다르니까. 같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방금 경연님께서 저의 그 윗단의 노트가 되게 구조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윗단의 지문은 되게 제가 이해를 잘해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 노트고 지금 보여드리는 노트는 잘 안 된 노트예요. 지문 내용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잘 된 노트와 잘 안 된 노트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아니 조금 있다가 제 노트도 보시겠지만 제 노트는 제가 들을 때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지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잘 안 된 노트의 표본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 거 완전 표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노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측이 실패를 했어요. 되게 많이 예측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겠지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일 것 같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노트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노트가 좀 조잡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예측을 많이 실패해서 그럼 바로 하면서도 약간 렉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노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시브하고 저 슬래시 한 다음에 P는 무슨 뜻인가요? 사람입니다. people. 네, 일단 people을 다 대문자 P로 써요. 저는 그냥 사람 인자 쓰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맞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각자 맞는 맞아요. 방식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피스나 프로스페리티로 옮기고 사람으로 바꾸면 더 내가 하기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하고 평화 얘기하니까 확실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평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도 그죠? 통역할 때 평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이제 하죠. 맞아요. 심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평화는 심볼은- 약간 저도 국제적인 평화 심볼 심볼이 있지 없어요. 않나요? 네? 그 국제적으로 정말 자주 보이는 말 그대로 평화의 심볼이 딱 있다 보니까. 그 히피 심볼이요? 네, 맞아요. 맞네. 저 앞으로 그거 쓸까봐요. 전 그거 써요.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네요. 이렇게 하나 얻어갑니다. 아니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놓은 노트를 보고 여기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뭐 물론 심볼을 만드는 것만이 이제 노트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쓰는데 시간을 좀 맞아요. 줄여볼 수 있는 게 맞아요. 뭐가 있을까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하나를 이렇게 얻었어요. 평화. 이제 그거 앞으로 써보겠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심볼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평화나 맞아요. 정말 선거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요. 저는 그 선거할 때 저는 표시를 그렇게 해요. 아까 경현님 노트 있었던 것 같은데 경현님은 아까 그 비슷하게 인비테이션이 되게 그 음, 편지 모양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박스에 이제 이렇게 틱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음. 선거의 기호로 쓰고 있어요. 너무 그것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제 노트를 봤을 때 아쉬운 거는 제가 최대한 진짜 대각선으로 쓰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예측이 잘 안 됐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진짜 저는 여백을 엄청 두는 편인데 쓰기에 급급해서 그런 대각선의 느낌이 잘 안 난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그 우리가 대각선으로 제가 쓴다고 하면 너무 갑자기 약간 전문 용어 느낌이어가지고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노트를 쓰면서 저는 한 문장 단위로 쓰거든요. 그럼 대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면 술어. 그래서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최대한 말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내용이 섞이지 않게 그걸 되게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노트 쓰고 돌아오면 뭐였지?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아 이게 주어구나, 아 이게 동사구나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문장 안에 뭐 누가 인용한 글이 또 들어있다 이러면 그걸 약간 인덴트, 그러니까 좀 들여서 쓰고 막 맞아. 이런 식을 부분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저 주어진 종이 안에 공간을 어떻게 정말 구조화해서 쓰냐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략 맞아요. 면에서. 그리고 저는 심지어 메모리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연상이 안 돼요. 뭐였지? 이렇게 약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상이 바로바로 딱딱 되기 위해서는 그 구분이 되게 저는 그래서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한눈에 정말 구조가 보여야 말도 술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진짜 하나하나 따라가기 급급하니까. 진짜 못 살아. 완전. 그래서 노트는 너무 잘 됐는데 저는 옛날에 쓸 때 되게 집착할 때 모든 내용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내용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쓰기에 대한 집착을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아 쓴다고 많이 맞아요. 쓴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구나를 되게 그때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노트 테이킹 할 때 그대로 곧대로 들리는 대로 쓰면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심볼을 쓰거나 맞아요. 도착어로 해야 조금 더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통역이. 맞아요. 그런 차이도 있을 텐데, 그죠?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맞아요. 영어를 들을 때랑 한국어를 들을 때 이거를 도착어로 기준으로 이제 노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출발어를 기준으로 노트를 할 맞아요. 것인지, 그쵸? 그리고 저희는 되게 이제 글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지만 실제 통역 상황에서는 연사분이 말을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러지? 어지럽게 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트를 할 때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제 구조화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가면서 좀 들리는 그 내용과는 구조가 조금만 맞아요. 달라지더라도 그쵸, 의미를 조금 더 전달을 깔끔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과정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내 말로 음.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방이 그리고 자연 발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 곧이곧대로 그 말을 다 적으면 이제 난감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아영님 걸 한번 볼까요? 근데 아영님도 많이 적으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문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 아까 은하님이 한영할 때는 들을 때 좀 로드가 덜하니까 많이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했던 스터디의 노트를 생각을 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보시다시피 여러분처럼 똑같이 중간에 구분선을 저렇게 그어놨고요. 이게 BA 지문이었는데 사실 네. 저는
그 출발어로 쓰냐 도착어로 쓰냐가 따로 전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들었을 때 편하게 받아 적을 수 있는 언어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보니까 영어를 주로 썼네요. 저는 그 구분을 이제 시작이다 할 때 저 체크 맨 앞에 보이시죠? 왼쪽 위에 네. 코너? 그래서 저게 이제 있으면 네. 이제 새로 통역할 부분의 시작이다라는 뜻이고 음. 그 한 번의 통역 분량이 지금 요 한 페이지에서 끝나진 않아서 이제 마무리 표시는 보이진 않지만 그 중간 구분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개나 3개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개로 찍찍 긋는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저 R이랑 L의 네. 줄이 쑥 거져 있는데 네. 바로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2개나 보이거든요. 이게 혹시 네네. 무슨 심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민망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노트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순차 노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를 할 때도 어쨌든 노트를 살짝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맞아요. 동시 노트에서 특징적인 게 그 왜 저희 전화하면서 왜 손으로 끼적끼적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 줄긋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 마이 약간 갓.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L, R 저게 뭐 의미가 있어서 밑줄을 그은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쓱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의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노트만 봤을 때는 되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신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노트 스페이스당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음. 그것도 반복된 단어들이어서 진짜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가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킹이랑 네. POP? 저기 동그라미를 친 네. 이유도 네. 줄 치신 이유랑 같은 결일까요? 약간 버릇처럼 한 거냐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저거는 근데 조금 저 밑에 VS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아무래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결 구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랑 얘라는 조금 느낌을 좀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동그라미 이렇게 뭉쳐놓고 한쪽 동그라미 해서 뭉쳐놓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이제 정치 관련한 지문이었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정치 체제로 넘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살짝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영님 노트는 제가 닮고 싶은 게 되게 아까 말했듯이 주어와 그 구분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백도 크고 넓어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바로바로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 지금 제가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난 건데 제가 봐도 지금 원래 글이 뭐였지? 약간 싶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또 다른 분들이 보면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동사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동사가 너무 뻔한 동사면 확실히 안 쓰게 되지 않아요? 약간 막 try, get 막 그런 거면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영님 통역을 항상 들었을 때 아영님 통역의 강점이 되게 강조될 걸 되게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트를 보니까 무의식 중에도 이런 표시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걸러서 이렇게 본인 언어로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노트를 많이 하는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짝대기 3개가 는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저 무엇인가요? 짝대기 3개? 그 맨 아래에 있는 요 네, 짝대기 3개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다양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다이버시티 같은 거 있잖아요. 생명 다양성 네. 이러면은 바이오 쓰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이렇게 하고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쓰고 있어요. 좋아요. 다양하다. 가져가야지. 저 가져갈래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활용 많이 하는 게 좋다고. 근데 진짜 저거는 정말 탐나는 심볼인 것 같아요. 저도 가져가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혹시 저 네모는 뭔가요?
1, 2, 3, 4, 5 다섯 번째 칸에 아, 있는. 네모요. 저게 또 네. 제가 잘못된 노트인데 그 저희가 같은 심볼을 좀 다른 의미로 쓰면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에서 좀 그런 오류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기계적으로 저희가 보고 보이는 대로 그거를 말로 뱉지는 않고 기억에 맞아요. 또 있고 이제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같은 저 네모 표시를 두고 다른 의미를 쓰긴 썼는데 첫 번째 네모는 프레임워크라는 뜻이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라는 의미로 네모를 썼습니다. 저도 여쭤본 게 국가를 네모로 쓰거든요. 저도 그래서 국가 이렇게 쓰고 뭐 국가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사람도 인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들 하면은 그 앞에 이제 네. 네모나 사람 인자를 쓰고 밑에 조그맣게 S 이렇게 해서 복수 표시를 합니다. 아, 사실 좀 생각해보면 뭐 선진국, 신흥국 이런 구분을 저 네모를 가지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가지고 있는 심볼은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걸 다 맞아요. 쓰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뭐 이머징 이런 거를 쓰고 있어서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좀 발전을 시켜볼 수 있는 심볼인 것 같아요. 은호님은 저 네모 가지고 어떻게 또 따로 응용을 하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국가 이름이 막 크로아티아 이렇게 나오면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키읔, 리을 이거 다 쓰거든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advanced nation 이라면 네모 쓰고 대문자 A, emerging countries 네모 쓰고 안에 E, developing countries 하면 D 하고 ing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잘 안 그러니까요. 돼요. 그런 게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돼요. 맞아요. 보세요. 지금 프레임워크랑 나랑 구분도 못 해놓고. 근데 실제로 통역할 때는 구분이 되지 않나요? 그쵸. 저 맞아요. 정도는 그런 실수 많이 안 구분이 하긴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트리거 용도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맞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칸에 저 긴 줄이 있잖아요. 저게 혹시 그 기간이라는 뜻일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기간을 뜻할 때도 쓰고 범위 같은 걸 뜻할 때도 써요. 저기서는 저도 이제 저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밑에 스펙트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스펙트럼이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다 뭐 이럴 때 뭐 넓은 영토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좀 길게 줄을 들여놓고 이렇게 쓰고 뭐 좁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좀 짧게 쓰고 하는데 시기상의 범위도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러면 길게 하고 뭐 짧은 기간 동안 이러면 짧게 뭐 이렇게 써요. 네. 되게 너무 알찬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거를 범위나 스팬이라는 단어나 그럴 때 저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길고 짧고를 쓰기 되게 좋은 심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은하님은요? 저런 기간, 범위 이런 게 뭐 있나요? 심볼 같은 저도 거? 똑같이 저렇게 써요. 그런데 기간이 짧으면 이렇게 짧게 그리고 길면 또 길게 그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각자 노트 심볼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되게 공통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맞아요. 근데 바로바로 알 수 제가 있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에크로놈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적인 아크로님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다만 단어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긴 해요. 차라리 좀 이렇게 정형화된 저거는 어떻게 대충 보이게 잘 됐어요. 뭐 National Assembly 저거 NAT 막 이렇게 완전 잘 보여요. 네, 그런데 저거는 정말 쓰다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써버렸고 그런 아크로님을 아까 은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시간 남을 때. 근데 제가 그런 에크로님을 쓰다가 약간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진 게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뭔지가 헷갈려. 막 나라를 막 스웨덴, 스위스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진짜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아영님이
에크로님 별로 안 쓰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또 그 네. 우측 맨 아래 칸의 definition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저게 디펜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음. 들어서 본인이 이제 유권자로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당을 지지하냐 그런 내용을 담았던 부분이라 뭐 크리미널 그 범법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국방비 지출은 얼마를 적절하다 생각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운영 관련한 사항이 나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대충 날려 적었습니다. 음. 네. 나름 뭐 변명? 이유를 대보다는 그 저 나열된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게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파트였어서 음. 저렇게 대충 저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되게 음. 느끼는 게 통역을 하면서 진짜 순차면 그래도 동시보다는 들으니까 한 번 듣고 하니까 수월하겠지 싶지만 그 순간에도 정말 판단해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저희가 기계처럼 듣고 이거를 옮겨놓고 뭐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 정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필터링과 판단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결과가 맞아요. 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그냥 무작정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쓰기만 하면 통역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여러 가지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 통역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되게 통역한다 이러면 되게 외국어 잘하겠네, 뭐 외국어 잘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것 같고 통역을 잘하기 그쵸. 위해서는 내용을 뭔가 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뭐 얼마나 구조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 판단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아영님께서 이게 한지 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의 노트도 뭐 노트고 본인 입장에서도 막 날려 썼다 하시지만 결국 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말을 매끄럽게 전달할지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시간 텀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노트는 이런 뜻이야 라고 잘 해줄 수 있는 게 이미 좋은 노트를 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좀 시간이 지났어도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쵸. 저희가 기억력을 되게 그 순간에 조금 쓸 수 맞아요. 있게끔 사용을 하다 보니 네, 맞아요. 많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기억이 어렴풋이 나겠죠. 근데 이제 통역을 할 정도로 기억이 나진 않을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통역을 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통역사한테 뭐 예를 들어서 회의 통역을 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요약해서 조금 정리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회의록을 작성해달라. 네,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냥 그 순간순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그 회의록 다 자체를 정리해드리는 거는 뭔가 저희 쪽에서도 위험한 거죠. 그 정확도를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까 노트라는 게 휘발성인 거를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노트까지 이제 보셨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공유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트를 서로 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의 노트를 보고 새로운 신보를 얻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노트 스터디라고까지 뭐 거창하게 해서 할 건 없지만 이렇게 가끔 노트를 그러니까 자기 노트도 그렇고 서로 공유해 보면서 좀 서로의 노트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끔 한 번씩 갖는 것도 되게 재밌고 유익한 것 같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노트 테이킹 얘기는 또 해봤으니까 아마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바타로 만날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네요.
맞아요. 히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통대 관련 컨텐츠로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네. 좋아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못 뭐야? 맞추셔도 됩니다. 오늘 잠시만, 저희는 잠시만. 언니야. 왜? 언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몸이 지금? 왜? 나? 뭐야 이거 나 왜 이래? 정말요? 에, 왜 저러나? 저 왜 이럴까요? 아영 아. 언니가 죽었어요. 언니